엄청 크지 않나요? 등치도 크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아이들이 영양가는 그 속 안에 있는 영양가는 적다는 거예요. 보통 보면 인스턴트 고기랑 그다음 인스턴트랑 고기량의 섭취량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고기나 뭐 우유나 유제품 같은 걸 또 아이들이 많이 먹지만 그 안에 항상 뭐죠? 항상제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신체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많이 커지고 하지만 그 안에 영양소는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성조숙증도 빨리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아이들을 건강한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많이 신경 써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영양 밸런스, 두 번째는 두뇌 건강. 근데 우리가 엄마로서 지켜야 되는 먼저 생활 습관들이 있어요. 첫째로는 식생활을 개선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부모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게 아이들은 자기네들이 음식을 못 하잖아요. 오로지 부모님이 해주는 음식밖에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잘 신경 써서 주면 좋고 그다음에 인스턴트 식품과 탄산음료를 차차 줄여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컴퓨터하고 핸드폰 한다고 많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나가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집에 있으면 컴퓨터나 핸드폰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활동량이 되게 많이 줄은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부모님으로서 같이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는 기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을 해줘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많이는 먹되 그 안에 영양가가 부족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되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태워줄 수가 없어서 에너지 대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좋고 우리는 영양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잘해야 되는 건 아이들의 면역력을 잘 지켜줘야 돼요. 요즘같이 환경이 오염되고 바이러스 질환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을 때 아이들한테 면역력이 되게 중요해요. 면역력이 이렇게 강하게 있으면 아무리 활성산소가 들어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막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힘을 늘려주는 게 되게 좋고요. 여기서 보면 아이가 탄산음료를 먹으면 몇 시간 동안은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그리고 인스턴트 제품을 먹게 되면 영양 밸런스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운동량이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면역력을 채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기 두뇌 발달. 전 이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인간의 뇌는 생명이 깃드는 순간 성장을 한대요. 근데 임신 6개월부터는 급격한 뇌세포의 발육이 시작이 돼서 뇌의 구조는 유전자로 결정이 되지만 시냅스의 수나 정보 전달의 종류는 환경에 의해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엄마들이 임신을 하면 태교를 하는 이유가 6개월 때부터는 벌써 이 뇌가 빠르게 발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러니까 배 안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몇 살까지는 애들한테 많은 거를 넣어주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계속 발달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뇌 발달에도 성장하는 어린이들한테는 그걸 많이 줘야 되고요. 12살까지 기초 그 면역력이 많이 형성이 된대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른이 돼서도 건강해지고 그런 게 많이 좌우가 되니까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다 애들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꼭 진짜 엄마들이 잘 알아서 제대로 된 영양제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화 비만이에요. 요즘에 소화 비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소화 비만은 뭐냐면 보통 유아기에서 사춘기까지의 연령대에서 체중이 신장별 표준 체중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를 말하는데 성인이 되면 지방세포의 부피가 그냥 커져요. 근데 소화 비만일 때는 지방 세포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릴 때 살이 찐 애들은 지방의 세포수가 많기 때문에 그때 살을 어른이 돼서 빠진다 하더라도 세포수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먹으면 금방 찌는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아 비만의 75에서 80%가 성인 비만으로 이행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지방의 세포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조숙증이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그 아이들의 소화 비만을 책임져 줘야 돼요. 근데 이것 또한 우리가 항상 알다시피 비만은
영양 과다가 아니잖아요.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많이 먹되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만이 되니까 적절하게 운동과 적절한 식습관과 적절한 비타민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그거를 설명해 주기 전에 이 비디오 한 번만 보고 갈게요. 근데 지금 잘 들리시나요? 안 끊기고? 우리나라는 홍삼 유행하면 전 국민이 홍삼을 먹고 또 석류가 유행하면 전 국민이 석류즙 많이 먹는데 제일 먼저 만약 영양제를 먹고 싶다면요. 종합 비타민제로 깔아주세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어떤 신문 기사를 봤더니 지난주에 얘기했던 아연이 너무 좋대요. 네. 아연 우리 아이를 키를 크게 하고 너무 좋대요. 아예 습진도 없어지고 공부도 잘한대요. 우리 아이에게 아연을 잔뜩 사다가 먹이면 우리 아이 몸에서 구리가 쫙 빠져나가요. 내가 골다공증 생겼다고 칼슘제를 이만큼 먹으면 칼슘과 상호작용이 있는 마그네슘이 쫙 빠져나가서 피곤하면 왜 눈꺼풀이 달달달달 떨리는 분들이 있죠. 마그네슘 결핍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우리 엄마들이 바나나 먹으면 좋아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뭐 바나나, 견과류, 잡곡밥 안에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양소 성분을 내가 잘 모르고 한 가지를 많이 먹이면 반드시 상대적인 뭔가가 빠져나가니까 종합 비타민제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이 골고루 들어있잖아요. 그걸 깔아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우유 많이 안 먹는 아이들은 칼슘제 정도. 그런데 종합 비타민제와 칼슘제를 먹는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좀 덜 피곤해하고 그다음에 좀 짜증도 덜 내고 뼈도 좋은데 정말 우리 수면과 관련된 두 가지 영양소는요. 오메가3, 심근경색 예방하죠. 그다음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암이 많이 생긴대요. 예, 비타민 D 맞아요. 오메가3와 비타민 D.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데 안타깝게도 비타민 D는 한국 여성과 한국 아이들이 아마 선진국 포함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꼴찌일 거예요. 햇볕 안 보죠. 햇볕 안 보니까. 예, 그리고 비타민 D가 들어있는 음식이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말린 표고버섯, 유제품, 등푸른 생선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나 오메가 정도 주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인들이 거의 80%가 힘든 게 장이 안 좋은 거. 장이 더부룩하고 자꾸 설사했다가 변비했다가 예민한 장이죠. 과민성 대장 증상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아이들이 태어날 때 처음에는 장이 열려 있다가 나이가 들면 엄마의 초유를 먹으면서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튼튼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장이 그때부터 노화가 돼요. 장이 다시 쫙 열려요. 그러면 그때 스트레스 받으면 더 많이 열리거든요. 조금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남자분들은 술 먹으면은 그다음에 화장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수험생들은 공부 못하고 직장인들 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산균을 따로 먹이면 좋아요. 사실은 유산균을 뭐 우유나 요구르트 이런 형태 아니면 김치 먹이면 좋은데 김치는 많이 짜고 또 이제 우유 같은 경우에 먹어보면 알겠지만 유당 때문에 배가 더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 때문에 공부할 때 힘들거나 아니면 직장일 할 때 힘들고 이렇게 방송할 때 배가 아프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럴 때는 유산균 정도. 그러니까 유산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먹어도 정말 부작용이 없으니까 그 정도 드시고 나머지는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셨죠? 제가 이제 건강한 아이에 대해서 필요한 영양제에서 얘기해 주지만 지금 애써 선생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제일 기본은 종합 비타민으로 깔고 그 다음에 그 오메가3랑 그 다음에 그 바이타민 D 그거를 같이 한 거기 위에 다른 거를 덮어주면 완벽하게 진짜 아이들 건강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이타민 D가 그 암 예방에도 좋고 면역력 강화에도 좋다 그랬는데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저희 제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 다 바이타민 D는 깔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이타민 D도 중요하고 지금 어른들이 돼서 병원에 가도 대부분 바이타민 D가 부족하다 그래서 바이타민 D만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만큼 많이 바이타민 D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일단은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종합 비타민부터 봐볼게요. 그래서 이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12종의 비타민, 8종의 미네랄을 가지고 있고요. 4가지의 식물 영양소가 배합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밥을 잘 먹지 않고 단 것만 찾는 어린이들, 그 다음에 성장기 어린이, 편식으로 영양이 부족한 어린이, 이런 어린이들, 그 다음에 비타민과 미네랄 함유를 필요한 어린이들인데 어린이들은 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어린이 영양 보충 제품이 꼭 필요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꼭 필요한 이유가 어린이들이 성장하는 동안에 어떠한 영양을 섭취했는가에 따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 영양 상태도 결정이 된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2세까지는 어느 정도의 면역력이나 이런 기초, 내 몸의 기초를 다 다지고 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아이들한테 충분히 많이 제공을 해줘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는 동안에 어린이들이 식욕은 증가하지만 야채 등 많이 섭취하지 않아요. 대신에 과자나 사탕, 디저트 등 간식들을 더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영양가가 안 들어가서 그걸 줘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애들이 뭐 철분이 부족해, 뭐가 부족해, 그것만 주면 나머지 다른 성분이 빠져나가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골고루 영양 배합이 잘 맞게끔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배합도 중요한 게, 우리가 뭐 음식을 할 때 뭐 갈비찜을 한다 그럼 들어가는 재료는 똑같아요. 뭐 간장 들어가고 설탕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다 똑같거든요. 중요한 거는 황금 비율 배합률이에요. 배합률에 따라서 백종원의 음식이 되냐 아니면 내가 한 음식이 되냐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합률이 중요한데, 이 파마덱스에서 있는 이 제품은 되게 배합률을 황금 비율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뉴스킨 제품도 그 성분 자체를 다 뒤에 표시를 해놨대요. 똑같이 정성분을 표시를 해놨지만 다른 회사에서 따라할 수 없는 이유가, 들어가 있는 성분 자체를 따라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격률이 너무 비싸지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 따라할 정도의 그런 배합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뉴스킨과 파마넥스는 같이 보시면 되니까, 진짜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진짜 좋은 제품을 영양가 있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애들한테 종합 비타민을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시기의 양질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 줌으로써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 영양 보충제를 꼭 섭취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종합 비타민 깔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오메가랑 바이타민 D거든요. 근데 이 마이티 마인즈가 그걸 다 해결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두뇌 건강, 눈 건강을 동시에 잡아주는 게 이 마이티 마인즈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900mg의 EPA와 DHA가 적절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타민 D, 그 다음에 콜린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좋은 아이들은 TV 시청,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독서를 즐겨하는 눈 건강을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편식이 있는 아이들, 그 다음에 기억력 개선을 해야 되는 아이들, 그 다음에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아이들, 필요한 아이들. 그럼 뭐예요? 다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살 이후의 어린이들은 이거 아이들한테 주면 좋고요. 진짜 저는 걱정인 게, 아이들이 너무 스마트폰도 많이 보고 컴퓨터도 많이 보고 책도 보기 때문에 진짜 어릴 때 저렇게 많이 봐서 나이 들어서까지 어떻게 하나 되게 많이 걱정이 돼요. 근데 딱히 뭘 줘야 될지 모를 때 이거를 해주시면 머리도 좋아지고 눈도 좋아지고 보호도 되니까 이걸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를 그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DH 함량이 하루 최소 500mg에서 2000mg 섭취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는 열과 빛, 산소 등의 외부 환경이 쉽게 산패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개별 포장이 되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이 마이티 마인즈는 개별 포장으로 한 번씩 하나씩 따서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먹이사슬 하위에 위치한 멸치 정어리 같은 작은 어종에서 추출한 원료가 가장 안전하대요. 근데 이 마이티 마인즈는 그 어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먹일 수 있고요. 그러면 DHA하고 EPA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잖아요. 저는 되게 많이 궁금했거든요. EPA 같은 경우에는 혈전의 생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어리지만 어른들이 먹는 거 같이 먹잖아요. 육류 먹고 인스턴트 먹고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인데도 고혈압이나 당뇨에 걸린 사람들이 요즘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는 먹되 오메가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먹지를 않았는데 이 EPA 성분이 혈전의 생성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그 흐름이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DH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과 학습력, 그 다음에 시력 저하 방지,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 그 다음에 알레르기 예방, 암 예방에 도움이 주기 때문에 이 EPA와 DHA가 적절히 잘 섞여 있는 걸로 주시면 아이들 혈액
집중력이나 기억력에 많이 좋고요. 또 하나는 이 콜린이라는 성분이 요즘에 되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콜린이라는 성분 같은 경우에는 계란이나 콩 등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계란을 보면 브레인 프루트라고 하는 이유가 이 여기 콜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게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향상을 시켜주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이 콜린은 뇌세포 구성 성분 30%인 비타민 B 복합체로서 뇌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요즘에도 젊은데도 알츠하이머 치매기가 있고 하신 분들 많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런 거를 드셔주시면 되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실험을 했대요. 이 콜린이 들어가 있는 성분이랑 안 들어가 있는 성분을 먹은 사람 중에 먹은 사람들이 언어기억, 영상기억, 언어학습, 운동기능 요 네 가지가 다 뛰어나게 더 높이 올라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종합 비타민이랑 이 마이티 마인즈는 꼭 같이 드셔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은 영양제 밑에 깔고 가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오메가랑 그 다음에 바이타민 D를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드셔주는 게 좋은데, 회사에서도 이걸 알기 때문에 같이 사면 싸게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가지를 샀을 때, ADR로 샀을 때 매달 했을 때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구매했을 때 훨씬 많이 싸죠. 예전에는 이 ADR 이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나와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바이라민 요 마이티 마인즈랑 집들이랑 사도 싸게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묶어져 있어서 진짜 도움 많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보고 갈게요. 아이들 건강 생각해서 어린이 홍삼 음료 먹이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대부분이 홍삼 성분은 턱없이 적고 설탕 같은 당류만 듬뿍 들어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홍삼 음료는 건강기능식품은 아니지만 기억력이나 면역력 증진 같은 홍삼 특유의 효능이 성장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홍삼 성분이 약간이라도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다른 작은료에 비해서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먹이고 있는 편이에요. 이런 효과를 기대하려면 홍삼에 들어있는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2.4mg 이상은 돼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조사한 20개 제품 가운데 기준을 넘은 건 단 3개뿐이었습니다. 심지어 최하위 제품 2개는 0.05mg에도 못 미쳤습니다. 극미량의 홍삼 성분 대신 당류는 듬뿍 들어있었습니다. 전체 35%인 7개 제품은 한 포에 10g 이상 당류가 함유됐는데 막대 모양 초콜릿 과자 한 통을 다 먹었을 때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일부 제품들은 2개 정도만 섭취를 해도 일일 섭취 권고량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초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류 표시가 있습니다. 당이 좀 너무 많은 식품들은 섭취를 하시지 않는 게. 소비자원은 홍삼 함량은 적은데도 건강기능식품처럼 면역 강화 효과까지 홍보한 2개 업체에 문구 삭제를 권고하고 원재료 관리가 부실한 업체 한 곳엔 제품 회수와 판매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네. 엄마들이 홍삼 애들 면역력 되게 많이 신경 써서 홍삼 많이 챙겨 먹이게 해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들어있고 그게 어느 정도 당분이 들어가 있고, 오히려 이런 거 먹이면 애들 하이퍼 되거든요. 당분 많이 먹이고 하면. 근데 엄마들은 그냥 홍삼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냥 좋다니까 그냥 먹이고 있는데, 솔직히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는 따져보고 좀 먹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슈퍼키즈 발효 홍삼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산 6년근 발효 홍삼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멀티 기능성 아연이나 비타민 B, 그 다음에 나이아신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피로하고 지친 아이들한테는 이걸 먹이면 좋고요. 그 다음에 환절기 때, 그 다음에 면역 건강을 지키고 싶은 어린이, 그 다음에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되고 싶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루에 한 포를 주면 돼요. 그래서 요 홍삼은 이 다른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좋다고 먹이지만 얼만큼 좋은지 모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특허받은 발효 홍삼을 이렇게 사용했고, 그 다음에 100% 국내산 고려 인삼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그 RG1, RB1 및 RG3 지표 성분의 함량이 7.5%로 높은 수준을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을 썼고요. 그다음에 그냥 이게 뭐 그냥 나온 것들이 아니라 250여 가지의 안정성 테스트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한두 가지도 아니고 250여 가지의 안정성을 테스트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바이타민 B 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에게 홍삼 왜 필요할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보면 어린이의 면역 체계는 성장하면서 점차 발달하여 만 12세에 정점을 이루고 그 후 다시 감소하여 20세 무렵이 되면 성인 수준이 된대요. 그래서 만 12세까지의 면역력은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된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면역력을 책임져 줘야 돼요. 아까 본 것처럼 화면에서는 잠깐 지나갔지만 여기 홍삼 진세노사이드 효능이 나타나려면 2.4mg이 돼야 기억력 개선이 되고 3.0mg이 돼야 면역력 증진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보면 진짜 최저하는 0.05mg도 되지도 않아요. 근데 저희 슈퍼키즈 홍삼 보면은 여기 진세노사이드 보면 3mg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면역력 증진과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타민 B1, 나이아신, 그다음에 아연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에너지 생성도 가능하고 면역력 기능과 세포 분열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탄수화물과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영양소들이기 때문에 요 키즈 홍삼만 먹어도 영양가와 그다음에 면역력을 두 가지를 다 책임져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에스더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또 장 건강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장 건강 같은 경우에는 요 아이들 요 성분을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유산균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바이타민 D가 들어가 있어서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이 되고요.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배변 활동이 어려운 어린이, 그다음에 장 건강에 도움되고 장이 민감한 어린이, 그다음에 건강한 황금색 변을 보고 싶은 어린이, 변비 있는 어린이들한테 이걸 해주면 좋은데요. 어른 같은 경우에도 알약 못 드시는 분들은 이거 드셔도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진짜 알약 못 드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추천해 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은 아이들한테 왜 필요하냐면 장은 가장 중요한 장기로 어려서부터 우리 몸의 기초 건강이 된대요. 장이 약하면 면역력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요거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와 육식 위주의 식단, 편식 등 장내 세균 불균형을 일으켜 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가 있대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장이 약해져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튼튼하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프로바이오틱스, 이 까마넥스 이거를 주는 이유는 아무리 우리가 먹어도 장까지 가는 게 기술력이거든요. 위산이 엄청 센데 위산이랑 우리가 막 밑으로 내려가는 그 장기에서 다 녹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유산균을 썼고요. 그 다음에 한 포당 100억 분의 유산균을 투입을 시켰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 3대 유산균 회사인 듀폰 데니스코에서 특허 유산균을 제공을 받고 이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아이들한테 먹을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4번에 보면 프로바이오틱스랑 프리바이오틱스가 있잖아요. 이게 적절히 잘 섞여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이렇게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는 균 중에 장까지 살아서 사람들에게 좋은 효능을 주는 애예요. 근데 내가 균만 있다고 얘가 먹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먹잇감이 프리바이오틱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프로바이오틱스가 잘 가는데 먹이가 없으면 죽으니까 프리바이오틱스랑 같이 적절히 살아서 먹고 움직일 수 있게. 이 유산균은 살아있는 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관리를 해주면 장이 계속 건강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도 한국에는 키즈 오메가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마이티 마인즈 안 나왔을 때는 이거를 주기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약으로 캡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기 조금 불편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저희 미국에서도 나오는 마이티 마인즈로 해주면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런 거 싫다 하시는 애들은 한국에서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한테는 이거 권해주셔도 되는데 한국에도 마이티 마인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키즈 제품은 아니지만 항상 딸려오는 이 쥐뜨리는 면역력 강화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잦은, 이거는 한번 애들 아팠을 때나 애들 주고 한 번 드시고 나면 계속 찾는 게 또 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1살 된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한 잔 주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한 숟가락 정도, 뭐 2살 아이는 소주잔으로 한 잔, 그 다음에 5살 이후가 되면 소주로 아침 저녁으로 주면, 이거는 남녀노소 진짜 다 먹어도 되는 제품이니까 진짜 안심하고 그냥 가족 건강을 위해서는 계속 드셔주시면 쥐들이는 좋아요. 그래서 정리를 제가 해보자면 정거말즈는 종합 비타민이에요. 그냥 아이들 밑에 깔고 가야 돼요. 근데 솔직히 정거말즈가 잘 먹는 애들은 복 받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솔직히 못 먹는 아이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공부하면서 어떤 약사 얘기를 들어봤더니 본인의 아이들한테도 솔직히 이 비타민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어린이 비타민을. 왜냐면 너무 당류도 많이 들어가고 그거에 비해 영양소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이거 저희 거 먹으면 약간 비타민 맛이 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애들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타민 맛이 나서 애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더 좋게 하자고 하면 진짜 영양 성분이 진짜 떨어지고 진짜 단 거에만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따지자고 회사에서 넣으면 그만큼 좋은 것은 넣고 나쁜 것은 없다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진짜 좋은 것을 넣어주려고 웬만하면 맛있는 거를 주려고 진짜 최대한 맛있게 만들었으니까 빠서 주든 어떻게 해서 주든 그거는 부모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아닌 이상은 종합 비타민을 먹인들 진짜 당류를 많이 주는 거고 아이들한테 건강해지자고 주는 거지만 솔직히 그게 몸에서 잘 반응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네, 갈아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쥐들이랑 같이 주면 쥐들이도 달달하고 얘 같이 섞여주면 금방 잘 먹거든요. 근데 쉽게 녹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잘 저어서 주시면 아이들 충분히 먹을 수 있으니까 먹이는 이유를 먼저 따지면 돼요. 왜 먹이려는, 우리 아이 건강해지려고. 근데 아무거나 먹고 젤리 형태로 주고 그거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것만 좋다가 아니라 그냥 따져보고 나면 진짜 좋은 게 몇 개가 안 돼요. 그럴 바에는 가격도 별로 차이 안 나는 진짜 좋은 건 넣고 나쁜 건 안 들어가니 종합 비타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티마인즈, 두뇌 건강과 눈 건강, 요 2개는 꼭 드셔주시면 좋고요. 나머지는 키즈 홍삼은 면역력 강화, 키즈 프로바이오틱스도 면역력 강화, 키즈 오메가 아까 그 얘기했던 건 차라리 마이티마인즈로 주시면 되고 지트리도 면역력 강화예요. 그래서 2개는 기본으로 깔고 나머지는 면역력 강화를 신경 써야 되는 아이들, 그 다음에 그거 해주면 좋으니까 이런 홍삼이나 그 다음에 장까지도 계속 드셔주시면 좋아요. 쥐들이 이런 식으로 드셔주시면 아이들 건강에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채팅을 봐볼게요. 네, 믹서에 갈든가 아니면 저도 빠서 드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 한 몇 개 정도는 갈아놨다가 매일 먹는 거니까 좀 갈아놨다가 그냥 한 스푼씩 타가지고 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갈려요. 믹서에 갈면 진짜 잘 갈려요. 곱게 갈려서 진짜 열 때 가루 훅 날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애들 주면 돼요. 아까 첫 번째도 제가 얘기했지만 부모님이 아이들의 식생활을 책임져 줘야지 애들이 자기네들이 먹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할 능력도 없으니까 아이들의 건강은 부모님 손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챙겨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또 알려드릴게요. 보통 여기 나와 있는 제품들은요 다 2살 이상부터 먹으라고 권고를 해요. 그러니까 2살 이상부터 드시면 좋고요. 만약에 조그만 어린이들한테 주고 싶다 하면 진짜 양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조금씩
작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시면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우리 뭐 병원 가서 뭐 먹겠다 하면 너무 용량은 큰데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반 잘라서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2살 전에 아이들한테 면역력은 주고 싶은데 뭔가 줄 거는 없어. 근데 이걸 하나 다 주기엔 그래. 그러면 조금씩만 나눠서 주시면 돼요. 아까도 집들이도 1살 어린이한테 주고는 싶은데 반은 많으니까 한 숟가락 정도 아니면 물에 타서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되거든요. 저요 홍삼 잘 안 먹는 아이 우리 집에 있었거든요. 처음에 주려 그러니까 이게 뭐 오렌지 맛도 나기는 하지만 또 홍삼 맛도 나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먹어요. 냉장고에 넣고 먹으니까 맛이 좀 사라져서 먹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아니면 뭐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 막내 아들은 그냥 좋으니까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맛있네 하고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먹이든 아니면은 냉장고에 놔서 차갑게 먹으면 그 맛을 잃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먹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예, 2개 먹으면 좋지만 예,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병원 갈래 점검은 먹을래. 엄마들의 협박 수준이 이제 나오네요. 그죠? 근데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듣고 계시는 엄마들 저도 그렇고 다 12살 미만의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챙겨주는 건 부모의 몫이에요. 애들 나쁘다고 건강 나쁘다고 하면 내 탓이요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잘 생각해서 아이들한테 꼭 진짜 엄마들이 알아야 아이들이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게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또 알려드릴게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네, 프로바이오틱스도 먹을 수 있어요. 4, 6개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린 아이들은 한 포 다 주지 말고 조금씩만, 진짜 조금씩만.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거를 막 주라고는 얘기 못해요. 왜냐면 회사에서 나온 그 나이 기준은 따라주되 그렇지만은 엄마의 마음은 항상 우리 아이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되고. 그리고 우유에 믹스해 먹어도 될까요? 우유는 저는 권장 안 해요. 우유는 산성이에요. 저는 옛날부터 우유는 잘 안 먹였어요.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이나 자궁 쪽에 걸리는 아이들 대부분의 수준이 우유를 먹고 나서부터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우유를 잘 먹질 않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방암과 자궁암이 적어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우유를 먹어도 되나요를 찾아보면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들은 먹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고기 많이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산성화가 되기 때문이거든요. 우유는 산성화, 고기를 액체로 만든 거랑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유는 될 수 있으면 먹지 말고 차라리 두유, 그냥 콩으로 된 거, 그거를 타서 드셔주시면 되지 우유는 먹지 마세요. 저는 권장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슬슬 끊어주세요. 저도 우유는 권장 안 해요. 애들한테도 안 주고. 그리고 오히려 우유를 먹고 뼈가 약해진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우유 때문에 골다공증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옛날에 그 정부에서 낙농업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낙농업 때문에 그 후에 그것 때문에도 연결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이니까 우유는 웬만하면 끊어주는 걸로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